자, 영어 스피킹 항상 고민이시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스피킹 어떻게 잘하는지 확인해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어 스피킹 철학에서 정확하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인에게 효과 있는 영어 스피킹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로 문법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읽기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쓰기가 늡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가 느는데요. 쓰기가 먼저 늘고 말하기가 느는 이유는 쓰기에는 시간의 압박이 없는데 말하기에는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느는 게 듣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 들리는 건 죽어도 안 들려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학생분들도 계셨고, 아, 내가 생각엔 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게 한국인에게 유일하게 스피킹을 늘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문법입니다. 문법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때문에 고민이실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문법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단순한 문장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을 배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영어 공부 10년 해도 늘지 않는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또한 제가 이것을 PDF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서 링크 누르시면은 PDF 파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문법 책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영상이나 강의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릅니다.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수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책을 봐야 되느냐? 질문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성인 문법 책도 괜찮고 학생 문법 책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죠? 순서에 맞게 단순한 문장 먼저 공부하시고 복잡한 문장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챕터별로 공부를 하실 때 목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챕터별 목표는 첫 번째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챕터별로 핵심 개념을 배우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가르쳐 드렸던 영상, 영어 스피킹 번역하지 마, 영어 뇌 만드는 방법, 여기에서 제가 챕터에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우는 핵심 개념이 있었는데요. 바로 챕터의 목표는 이제 번역하지 말고 동사 위주로 생각하자 이렇게 되겠고, 그렇다면 그때 순서는 어떻게 됐느냐? 주어 다음에 동사 써야 되고 동사 써야 되고, 이건 주어가 동작을 두 개 할 때, 아니면 주동 목동이더라 주어가 동작을 하나 하고 목적어가 동작을 하나 하더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챕터에서 아,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이다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입니다. 읽기에서는 첫 번째, 무엇을 읽을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영어 원서를 읽으시는데요. 아니면 미드를 보실 때 영어 자막을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읽기는 대체가 됩니다. 목표를 이해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원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본질에 흐리는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읽기를 하실 때는 배운 문법을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이 좋다고 하는 거 절대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어려운 거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괜히 너무 쉬운 거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수준에서 단어를 3-4개 정도 모르고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버리면 단어 본다고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나는 배운 문법을 지금 복습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정확하게.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배운 문법이 쓰인 문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법이 쓰인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는 배운 문법을 복습한다가 전부입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속으로 읽으시겠죠? 이제 저는 소리 내서 읽을게요. I really like learning new languages.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나왔나요? 나왔죠. 우리 배운 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주동동이거나 뭐가 있죠? 주동 목동이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배운 주동동이 있네. 이렇게 하시고 끝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 더 크게 분석을 하시고 이럴 게 없습니다. 되셨죠? Right now, I want to learn Spanish because many people speak it around the world. 그럼 여기에서도 내가 배운 게 있나요? 있죠. I want to learn 부분이 되겠죠. 되셨죠? 넘어가서 My friend speaks Spanish very well and I always ask him to help me practice. 그럼 세 번째 문장은 어때요?
있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번에는 주동, 목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읽으면서 '아 내가 배운 거 이거지. 내가 배운 거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제가 드린 색깔대로 따라 읽으신다면 이렇게 색깔을 칠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요번 챕터에서 배운 건 아닌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분홍색 얘기하는 겁니다. Learning languages is fun. 혹은 all the languages I know.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에서 목표는 무엇이 된다? 배운 문법을 복습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읽기를 끝나고 나면 쓰기로 넘어갑니다. 쓰기에서는 무엇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영작한다. 혹은 내가 미드를 봤다면 미드 줄거리를 영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번역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하겠다?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제 처음으로 활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웃풋이잖아요.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단어 때문에 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배상하다. 뭐 이런 단어를 내가 말하고 싶어. 근데 그 단어를 내가 말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당장 사전을 찾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배운 그 문법으로 그 내용을 활용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배운 문법을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목표는 바로 뭐였냐면 배운 문법을 활용하자였습니다. 주동동, 주동, 목동이 지금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단어 딱 사용해서 전달하기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렌즈 다들 많이 보시니까 프렌즈 미드 보고 줄거리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단순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줄거리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가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풀어낼 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요. Rachel comes into the cafe. She's wearing a wedding dress. 여기까지 해서 지금 주동, 목동, 주동동 못 쓰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의도는 어떻다? 무조건 주동동, 주동, 목동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She didn't want to marry her fiancé. Her friends wanted her to stay with Monica.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은 적어도 주동동이 되었고 네 번째 문장은 주동목동이 되었잖아요. 자, 이제 말하기를 어떻게 아웃풋을 잘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 거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도 되고 미드 줄거리를 말해도 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는 안 됩니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표는 쓰기와 똑같아요. 배운 문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수준도 쓰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 때문에 막히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문법을 활용하는 곳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제를 정해놓고 녹음기를 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주동동, 주동목동을 열심히 써서 문장을 만들 거야가 되는 겁니다. 실전 예시 볼게요. 목표 다시 한번. 나는 주동동, 주동목동을 사용해서 상황을 얘기해봐야지가 됩니다. Friends 미드 보고 줄거리 말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몇 화 가다 보면은 레이첼이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카드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 치면 이런 거죠. Rachel does not make much money and she doesn't want to use her credit card and her friends force her to cut her credit card in half.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그대로 쓰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주동동으로 이 상황을 풀어낼까? 나는 어떻게 주동목동으로 풀어낼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로 갑니다. 듣기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냐면요. 미드를 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엔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 여러 명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토크쇼는 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 명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한 명의 말투만 배우게 되거든요. 같은 의미로 유튜브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듣기 공부에서 목표가 무엇이 되냐면 배운 문법을 복습한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아까 전에 쓰기와 말하기에서는 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죠? 복습이라고 됩니다.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상적인 미드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3-4개 정도 있는 경우가 되는 건데 사실 듣기 자료는 어디에서 구해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수준을 정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선택은 시트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막을 보고 바로 배운 문법을 찾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목표는 다시 한번 배운 문법을 복습한다인데요. 배우지 않은 문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때 자막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막을 켜지 않는 건 사실 시간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재미도 없어요. 한글 자막만 있는 건 똑같이 시간 낭비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영어 자막만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한영 자막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듣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저는 연설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So why'd I drop out?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에게 효과 있는 영어 스피킹 공부하는 방법을 모두 끝냈습니다. 문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하시고, 쓰기를 하시고, 말하기를 하시고, 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챕터 한 바퀴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셔서 똑같이 다시 문법 공부하시고, 읽기 공부하시고, 쓰기 공부하시고, 말하기 공부하시고, 듣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부를 할 때에 이제부터는 배운 문법이라는 건 사실 챕터 1과 챕터 2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다면 영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 실력이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모든 챕터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잘하실 수 있는 본인을 확인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